얼마 전 문재인의 딸 문다혜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멋지다 우리 아빠, 71번째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또다시 표적이 될 아버지와 우리 가족 모두의 평안과 무탈만을 기원한다. 이렇게 적었는데 그 해석을 놓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난무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또다시 표적이 될 아버지와 우리 가족이란 대목이었는데요. 하지만 보수파 일각에서는 문재인 가족마저 체감적 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에 대한 수사에 미온적인 검찰을 향한 불만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숱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그 정점에 있는 문재인 앞에서 모든 수사가 스톱되는 현상, 이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등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를 잠시 후 설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지난 24일이었지요. 이날은 문재인의 생일이었는데 문재인의 딸 문다혜가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멋지다 울아빠 71번째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또다시 표적이 될 아버지와 우리 가족 모두의 평안과 무탈만을 기원합니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문다혜의 글에서 눈에 띄는 것은 역시나 또다시 표적이 될 아버지와 우리 가족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문다혜의 이런 표현이 최근 검찰의 움직임과 관련해 문재인의 식구들이 느끼는 어떠한 공포를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졌고, 이런 심경을 공개적인 SNS에 올렸다는 것은 문재인의 지지층을 향한 SOS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최근 서울고검은 문재인 정권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해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송철호와 황운하 등이 유죄를 받으면서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줄 알았지만 추가 수사 소식이 전해진 것인데, 앞서 검찰은 2020년 1월 이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 1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조국 전 장관과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역시 문재인 정권의 검찰 때였죠. 어쨌든 조국과 임종석에 대한 수사가 다시 진행이 되면 역시 핵심은 문재인의 친구인 송철호 전 시장을 도와주기 위한 부정선거 행위가 최종적으로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이게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문재인이 다시 한번 수사의 정점에 서게 된 것이겠고요. 또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검찰이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호승, 장하성, 김상조, 김수연 등 문재인 정권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4명 전원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검찰의 조사를 받은 상황이죠. 이건 역시 문재인이 수사 대상의 정점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문다혜가 표적이 될 아버지와 우리 가족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런 사건들을 지칭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억하시다시피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권의 권력 오남용 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런 것들과 관련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벌어졌지만 그때마다 문재인은 정말 잘도 피해갔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탈북자 불법 송환 사건 등등 이런 사건들은 모두 문재인이 최종 보고를 받고 승인하는 등 직접적으로 관여한 혐의가 짙은데도 지금까지 단 한 차례 검찰 조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서면 조사 이런 것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문다혜가 암시한 사건, 즉 자신의 아버지 문재인이 표적이 되는 그런 공포심을 느끼는 사건은 아무래도 문다혜의 전 남편, 문재인의 전 사위 서모 씨 불법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서 씨가 문다혜의 전 남편으로 문재인 김정숙 부부의 전 사위였던 만큼
이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는 다르게 문재인의 집안 전체가 이 사건의 당사자인 셈이고, 이 사건은 특히 문다혜 가족의 해외 이주 사건과도 맞물려 있는 그런 성격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굉장하게 복잡한 듯 보여지나 핵심은 매우 간단한데요. 검찰 수사의 핵심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했던 문재인의 사위 서 씨가 이상직 의원 소유의 타이 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이 됐는데, 그 전으로 이상직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이후 민주당 국회의원 공천을 받은 것 사이에 상관관계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주지검은 지난 23일 김우호 전 문재인 대통령 인사비서관을 소환조사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상직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발탁한 경위를 밝히겠다는 의도로 읽혀지는 대목이겠고요. 검찰은 김 전 비서관에 이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도 불러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두 사람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 일하다가 2019년 6월 21일 갑작스럽게 교체가 됐는데, 시중에서는 사위 서 씨 문제 때문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어쨌든 법조계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그동안 제기됐던 문재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과 수사가 있었지만 이 사건만큼 똑 떨어지는 것도 없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사위 서 씨 부정 채용 의혹은 이스타항공 및 이상직 전 의원과 관련한 의혹들 중 가장 먼저 제기됐지만 검찰 수사에선 마지막 순서가 됐는데요. 전주지검이 서 씨 채용 특혜 의혹을 정조준한 것은 지난해 4월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타항공과 타이 이스타젯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는데, 서 씨 채용과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그리고 국회의원 공천의 대가성 여부가 입증이 된다면 이건 자연스럽게 이미 고발이 된 문재인에게 제3자 뇌물죄를 물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검찰의 수사 의지도 읽혀지는 대목이 있었는데요. 대검도 지난해 9월 검찰 하반기 인사에서 대검 반부패 연구관 출신으로 이상직 전 의원의 이스타항공 횡령 배임 사건 수사를 맡았던 김현우 부부장 검사를 다시 전주지검에 내려보냈습니다. 당시 법조계와 언론에서는 검찰의 수사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었는데요. 다른 측면에서 이 사건을 보면 문재인을 잡아넣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하는 첫 검찰총장으로 이원석 총장을 지명했습니다. 자, 이때만 해도 아마 많은 보수파 성향의 국민들께서는 이원석 총장에 거는 기대가 정말 매우 컸을 텐데요. 하지만 호남 출신의 소신파여서 그런 것일까? 검찰 중립만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김명수 법원의 재판 지원 못지않게 이재명에 대한 수사 또는 문재인 정권과 관련한 수사를 비롯한 문재인에 대한 직접 수사 등등이 지연이 되면서 국민적 피로감이 상당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수파층의 불만으로 작용하기도 했는데, 속된 말로 문재인, 이재명 잡아갈 줄 알고 좌고우면하지 않는다는 윤석열을 뽑아주었는데 여태까지 안 잡아가고 뭐하냐, 이런 민심이 실제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을 발탁한 것이 각종 수사에 지나치게 신중하고 더디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온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조직에 일종의 어떤 경고성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통해 변화를 모색하려 한다는 것인데요. 어떤 분위기 변화가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인 듯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